안녕하세요. 12월 달이 엄청 따뜻하다고 느껴졌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말고 대구의 주택이나 상가주택, 상가 건물,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군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는 상가주택은 뭐 가격이 오른다 하고 아파트는 자꾸 내린다 하고 제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교차로 벼룩의 광고 내던 시절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의 광고 내던 시절, 물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교차로 벼룩이 광고를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매매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광고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물은 안 올리죠. 정말 매물을 접수받았을 때 괜찮다 싶은 매물만 올리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특히 유튜브는 노력을 해야 되고 블로그도 마찬가지 그만큼 글을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광고 100개, 200개, 300개를 내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광고비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막 올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8개, 한 개의 매물이 18개 부동산에서 올려놨는 거고 여기는 한 개의 매물을 90명이 부동산에서 올려놨는 거, 74명이 부동산에서 올려놨는 거, 63개 이런 식으로 복합된 것도 있고 자세히 또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게 60 몇 개, 30 몇 개는 아닌데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30개, 한 매물이 5개의 부동산, 30개의 부동산, 6개의 부동산, 8개의 부동산. 이 광고비를 얼마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낼 수는 없고 나와 있는 매물은 뻔하니까 막 올리는 겁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 한 개의 매물, 물론 제가 이런 거를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가격이 택도 아닌 가격이에요. 그런데 왜 올려놓느냐. 실제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도 팔리더라 이거지.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안 올려놓기는 뭐하니까 올려는 놔보자. 그래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0개, 22개의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광고비를 아깝지 않게 많이 냈는 편이고 거기서도 많은 매물을 따기 위해서 많이 움직였고 쓸데없는 매물을 안 올려놨습니다. 안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매물이 안 팔리지.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고. 근데 아무나 부동산에서 광고비가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이것저것 막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가 턱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되면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사는 사례들도 있지만은 아는 지인이 부동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매물 봤는데 네가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사달라 아니면 공동중개 공동중개까지는 양호한 편이고 자기가 보고 나서 이거 내가 보고 왔는데 이 매물이더라. 물론 매물을 딸 수 없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지인 간의 관계에 거래가 있는 매물들은 그렇게 매물을 따지를 못하고 돈방, 일명 전문용어로 돈방을 보내도 그런 매물을 따지 못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파트는 제외하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에 대한 매물인데요. 사실 같은 매물이 10개씩 부동산에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비가 적어서 그래요. 광고비가 만약에 비싸다면 이렇게 중복된 광고는 잘 내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는 광고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소문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매물들 그렇게 또 돼 있고 광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안 나오게끔 올리는 광고들도 있죠. 막상 들어가서 보면 또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매물이 아니고 다른 쪽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3명씩 4개의 부동산에서 8명의 부동산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동일한 광고들이 많습니다. 광고비가 다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올리다 보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을 다 올려놓는데요. 참 시대가 많이 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쁜 매물들은 사실상 상가주택이나 뭐 주택 쓸데없이 비싸다. 광고를 안 올리면 살 일이 없어요. 그러고 누군가 아무리 뭐 광고를 안 올리는데 뭐 사실상 그걸 어떻게 구입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매물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계속해서 급한데 안 팔리니까 다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거 저렴하게 좀 내놔라. 아니면 이거 왜 안 팔리느냐. 아,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격을 좀 내라라.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매물이 뭐 광고에 나와서 매매가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광고비가 저렴하니까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뭐 매물들 자체가 막 그다하게 올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직거래로 매물이 거래가 되든 아니면은 뭐 뒤돌아서 거래가 되든 뭐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군데에서 광고를 내고 있는 이런 매물을 보겠습니다. 이런 매물을 보게 되면 29억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또 틀리죠. 여기 지금 29억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들어가서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사용 승인 준공이 21년 10월 달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뭐 신축이다 보니까 매물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괜찮은 매물은 주소지가 또 오픈을 안 해놓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261.4앱이면은 261.4 곱하기 0.3025 79평입니다. 79평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9평에 29억 나누기 76평 평당 3,8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절대 뭐 평범한 가격은 아닌데요. 4층 기준으로 해서 29억. 근데 황금동하고 비교를 하면은 물론 지산동이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황금동에도 평균적인 매물들이 70 몇 평에 27억, 6억에 거래가 된 사례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있었고요. 한 명만 한 부동산에서만 올려놨는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부동산에서 올려놨는데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산동 966의 9번지고요. 물론 건축연도가 16년도에 지었으니까 옛날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지 평수가 316.7앱입니다. 316.7 곱하기 0.3025 95평이죠. 제곱미터를 평수로 고치려면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95평. 넉넉하게 봐도 95평에 21억인데 21억 나누기 95평. 이게 신축도 아닙니다. 평당 2,221만 나오는데 여기는 또 보면은 2,192만원 여기 나오네요.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3.3제곱미터 평당 2,100만원.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넉넉하게 봐도 기본적으로 이쪽이 8m, 10m면은 현재 이 매물은 약 4m 정도 돼 보이는데 4m의 매물을 보게 되면 옛날 다가구 주택이죠. 상가가 전혀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4m,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4m 도로의 다가구 주택. 준공이 2016년도에 준공이 났고 대지 평수가 95평인데 21억. 정신 이상자네요. 근데 이걸 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해 안 되네요.
내가 물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사실 제가 한번 좀 훑어봤어요. 뭘 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겠나 싶어 훑어봤는데 뭐 다 찾으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그냥 뭐 지산동이 그래도 황금동보다 떨어지고 두산동이 그나마 황금동보다 좀 낫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산동이 또 거래가 또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광고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낼 필요가. 이거 광고 내려면 건축물 대장 다 확인해보고 집주인 다 확인해서 일일이 기재 다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광고를 내지만은 이런 쓸데없는 광고는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찾아봤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뭐 16억이고 이것도 뭐 신축이니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대부분 평당 한 1600, 1400, 500 주택도 1400, 500분이 안 하고 다가구 주택도 1400, 500분이 안 해요. 좀 아이너리하죠. 뭐 주택 같은 경우도 2층인데 평당 1400, 500이고 이게 뭐 상가 건물도 다가구 주택도 뭐 1400, 600만 원이고 그럴 바에는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을 사는 게 맞죠. 근데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주택 둘 다 대출은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게 무주택자에서 50%, 뭐 다중주택 1가구 2주택에서 뭐 20% 이렇게 대출을 나오는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종합건설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뭐 신축으로 건물을 짓는 그런 용도 외이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또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을 사는데 주택은 주택대로 나름 마당이 있어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걸 찾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출이 안 되는데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신축으로 사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뭐 오래된 뭐 다가구 주택 뭐 사실 위치가 정말 좋지 않으면 다 고만고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렴한 매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전부 다 금액은 다 올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돈 주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원룸 그것도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 않는 원룸을 사겠냐 이거죠. 잘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으로 짓는 부분들은 1층에 무조건 하고 상가를 넣습니다. 상가가 들어갈 자리든 상권이 있든 없든 간에 사무실 용도든 상가를 집어넣는 이유가 대출에서 규제를 우회하기 때문이죠. 이게 1층에 4평, 5평만 상가가 있어도 대출이 기본적으로 60, 70% 나오고 똑같은 다가구 주택에 상가가 있냐 없냐에 대출이 20%냐 60%냐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많이 넣고 그리고 신축에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다 넣습니다. 저희도 건축 뭐 하는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앉아서 또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을 짓는 분들은 건물만 짓지만은 뭐 그에 맞는 트렌드, 유행에 맞춰서 건물을 짓지만 이 건물이 제대로 팔리냐 안 팔리냐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런 협의도 하고요. 사실 부동산하고 건축하고는 약간의 공생관계도 있고 또 부동산도 어느 정도 건축을 알아야 신축 건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브리핑을 할 수도 있죠. 예전 영상에도 제가 올려놨지만은 뭐 위치가 좀 좋다면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위치에 좋은 상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주택을 구입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6m 이상의 도로를 물고 있는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마찬가지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축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 신축 건물에 제가 가보면 금액대가 16억, 15억대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내부는 제가 들어가 보면 뭐 신축 건물도 다 고만고만하고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도 또 좋아요. 위치 좋은데 엘리베이터를 뺐어요. 물론 평수가 뭐 60평, 70평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면은 원룸이 한 개 빠지게 되죠. 계단실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구조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안 나와도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돼, 신축에.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그걸 파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 건축하는 분들도 자기 어떤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자기 고집이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고집이 있죠. 근데 어떤 트렌드나 마찬가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눈치 있게 재빠르게 알아야 사실상 그 사람이 현명하다. 무조건 묵묵하게 일만 한다. 무조건 열심히 돈만 모은다. 무조건 내 짓는 대로만 짓는다. 무조건 내가 하는 스타일로 내가 부동산을 한다. 시대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부동산 한 1에 사실 지금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안 해본 걸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안 해본 걸 다 하고 앉아 있어. 글쎄 광고 같은 경우에 그렇게 광고를 예전에 교사로 벼르기 매일신문에 팩스 넣고 대강 만들어서 보내면 신문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일일이 사진 찍어가 올려야 되지, 글 써야 되죠. 또 마찬가지 네이버 부동산 일일이 다 건축물 대장 떼갖고 100개, 20개, 100건이든 150건이든 올릴 수 있는 매물은 다 올려놔야 되죠. 좋은 것만 골라서 못 올립니다. 예. 남들이 다 올리기 때문에 딱 좋은 것만 골라서 올릴 필요도 없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는 것들도 결국은 또 네이버 이런 부동산을 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동산 입장에서 뭐라도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필요 용도에 의해서 맞으면은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매물은 싹 다 올려놔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서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서 나와 있는 매물들을 그냥 천몇백 원 주면 다 올려줍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내가 물론 올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막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보면은 정말 이거 팔리지도 않는 매물 왜 올려놨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보면 또 팔렸더라고요. 함에다 도로에 신축 건물에, 야 이거 매가가 이만큼 높은데 누가 사겠노 했는데 또 정신 빠진 사람이 또 샀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빠졌는지 내가 그 매물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를 내가 모르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99% 같은 가격이면 6m 이상의 도로를 신축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왕이면 아파트 상가보다는 땅을 깔고 있는 상가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아파트 상가들이 계속해서 분양이 되고 있고요. 평당 1억에 사실 수익률도 없죠. 아파트 상가도 수익률이 없고, 신축 같은 경우는 내거리라든지 어디든지 신축으로 짓는 것들은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차마 지나가는 도로에 그런 아파트 상가들도 팔리고, 결국은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 것들이 다 알아서 팔리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단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무조건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광고비가 비싸다, 이렇게 안 올리죠. 그렇게 안 팔립니다. 예.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앞에 가서 사실 상담을 해보고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고, 상가 건물은 거의 대부분 광고를 보고, 농지, 토지 마찬가지 대부분 광고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을 보고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진짜 광고료가 비싸다면 좋은 매물만 올립니다. 건당 10몇만 원짜리 광고를 올리면서 한 달이면 종료되는 광고를 해도 않고 썩었는 건물, 진짜 비싼 건물 안 올립니다. 바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도 지금 문제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나마 아파트는 사실상 제가 영상 올리는 거는 신문 좀 찾아보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면 되지만은, 블로그 글 써야 되고 이거 저는 독수리라서 일일이 그래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또 영상 편집, 이게 또 일이 또 뭐가 많으냐. 참 해보이 장난이 아니디다. 자, 이거 실시간 방송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또 좋은 컴퓨터, 그만큼 성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컴퓨터 하나가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한 대만 있어서 되느냐? 몇 대가 또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살려니까 뭐 유튜브도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뭐 무조건 뭐 옛날처럼 뭐 하기 위해서 장비만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가성비 좋은 컴퓨터 만드는 법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간티바이가 왜 그래 큰가 하면 예전에 제가 배를 가지고 있을 때 배의 수리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고 배 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컴퓨터도 제가 직접 부품을 사서 한번 만들어 봤죠. 그리고 유튜브도 남들 다 한다 하니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 뭐 영상 편집하고 새벽 날밤 까고 미친 듯이 해봤습니다.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영상 편집하는 방법 배워야 되죠. 파일 포인트도 배워야 되죠. 또 뭐 실시간 영상 찍는 법 배워야 되죠. 영상 올리고 편집하는 거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부동산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돈만 된다 하면은 일단은 한번 가봅니다. 가보고 동향을 살펴봐요. 그리고 구석구석 부동산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부동산한테 자기 밥그릇을 뺏기기 위해서 오픈하는 부동산은 없겠죠. 그래 줄을 달거나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만나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돈이 되겠다 싶으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요는 다 성향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틀리지만은 무조건 노력은 해봐야 되고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이런 것도 광고 내놨어요. 안에 이거 뭐 1m 이거 뭐야 이거 참 이거 진짜 시간 낭비다. 이런 거 이게 뭐 1m 2m 1억 4천 뭐 그래도 뭐 이런 거 팔린다고 뭐 이렇게 내놔. 이거는 뭐 그래도 요 도로변이 한 10m 되겠네요. 근데 이런 속집은 왜 광고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팔린다고 거기야 이게 팔리니까 또 이렇게 광고도 안 내겠습니까? 또 이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집이 팔렸네. 이거 그냥 놔둘 필요 없이 뭐 어차피 매물 접수됐는 거니까 광고 한번 내보자. 이게 광고 보면요. 저도 손님들을 만나보지만 손님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좀 보는 사람이 있고 비율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네이버 광고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블로그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뭐 얘기하면 이게 끝이 없는데 뭐 동네별로 뭐 지역별로 제가 전체적으로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게 수성구, 남구, 서구, 북구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다. 단지 수성구와 대도로변이 좀 비싸고 만촌동과 범은의 거리를 제외하면은 다 고만고만하고요. 신축들 가격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뭐 수성구만 잘 팔린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권이 좋은 위치가 좋은 곳에서는 남구든 달서구든 그래도 위치가 상권이 좋은 곳은 잘 팔린다. 그런데 무난한 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상가 건물이 아닌 원룸 건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은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사실 주택들 마찬가지 위치 안 좋고 2m 3m 거래 없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다 올랐죠. 아파트가 사실 3배 넘게 뛰었는데 주택은 그만큼 뛰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파트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합니다. 왜? 워낙 많은 세대수를 지었다가 또 몇 년 묵었다가 이런 상황이 되지만은 주택은 계속해서 그런 아파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기존에 보급되는 주택이 없죠. 택지가 시내에 택지 개발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밀고 들어와서 원룸이나 주택 100세대 정도 된다면 아파트가 그 부지에 세대수를 올리면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땅 가격을 조금씩 반영하다가 불과 1, 2년 사이에 또 급작스럽게 주택도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영상을 다 보시면 나오는데 결국은 아파트가 계속 뛰다가 올 초부터 좀 스톱을 했어요.
그 전자부터 뭐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저는 유튜브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저와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고가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아서 내가 대단하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서구든 남구든 달서구든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동구든 아는 지인들 아는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해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을 했던 것인데 그게 조금 맞아 들어갔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광고 마찬가지 아파트 광고도 어마어마하지만 상가나 주택 광고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도 광고를 내고 있고 뭐 서버를 다 보고 사이트를 다 확인을 해도 정말 괜찮다 하는 매물들은 잘 없습니다. 네. 싸고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사실 뭐 괜찮은 거를 자기가 보는 시야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거기에서 뭐 진짜 뭐 구름텅이에서 진주는 아니겠지만은 반짝반짝거리는 돌 하나 정도는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돈의 어떤 여력에 따라 좀 틀리죠. 10억 초반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10억 초반에서의 물건만 봐야 되고, 뭐 또 30억의 물건을 구입하려는 분은 30억대의 또 물건을 찾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자기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냐 적느냐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뭐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들은 아직도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위치가 좋은 데는 그래도 계속해서 쉽게 거래가 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광고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쓸데없는 매물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신축들은 일부러 주택 뭐 1층에 한 5평이든 10평이든 13평이든 상가를 일부러 넣어줍니다. 넣어줘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또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신축은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뭐 위치가 좀 좋지 못한 곳은 또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평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수성구뿐만 아니라 남구든 달서구든. 그리고 이슈가 있는 곳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항상 뭐 통화를 해보면서 느끼지만은 자기 동네에서 많이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자기 동네를 벗어나야 되고요. 그냥 내가 주택 하나 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파트 하나 사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연하게 그 주변 일대에서만 보면 사실상 다 고마고마하죠. 그런데 자기 집 부근에만 봐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데 다른 동네 가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변의 거를 항상 선호를 하는 것이고요. 서구든 남구든 동구든 이슈가 있고 위치만 괜찮으면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고, 위치 관계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자기가 오래 살았던 바운더리에서 많이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여기저기 다니보지만은 요새는 마트 없는 곳도 없고 뭐 자가용 다 끌고 다니고 사실상 뭐 살아보면 안 좋은 곳이 없어요. 산 밑에 들어가면 공기가 좋아서 좋고 물 옆에 들어가면은 여름에 시원해서 좋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 없는 분들 없죠. 굳이 역세권,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지만은 상권이 활발한 곳이 더욱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뭐 끝이 없어요. 남구 따로, 서구 따로, 북구 따로. 뭐 이런 유튜브는 사실상 광고를 내면서 제가 뭘 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동향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향이 이렇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영상 보시고 복습이죠.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